동북아의 고흥전성과 고대사 인식의 확장에 대한 네 분의 주제 발표를 잘 경청하셨습니다. 플로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도합 10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문제를 두 문제씩 읽어서 한꺼번에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임재해 교수님 두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웅 범풀이에서 웅녀가 동굴 수행을 통해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산신도에 나오는 산신은 토템 수준을 넘어선 웅족, 곧 맥족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단수에 나오는 씨름하는 사람들도 맥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곰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맥족 문화의 소멸이 아니라 토템 문화에서 맥족의 수행 문화, 인문 문화로 발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성이 담긴 문화적 상징이나 정체성을 담은 시각적 상징을 노력을 하기만 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못하는지 또는 어떤 장애로 못하고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뒷문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홍등 또는 도리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가 분명한 그런 문화가 그 나라에 가면 아주 뚜렷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제강점기에 의한 식민지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엔 우리나라에도 장승이나 솥대, 당나무 이런 것들이 마을마다 우뚝했고 또 장승 신앙이라든가 이 솥대를 세우고 신앙하는 풍속이 잘 전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 미신이라고 해서 동신신앙 자체를 철폐하는 그런 그 행정적 조치가 있었고 또 그런 잘못된 식민사관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없앴습니다.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 문화가 억압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통해서 서양 문화가 우리 사회를 석권하는 바람에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또 우리 전통 문화가 길을 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되살리는 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답변하다 질문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신단수도 아래서 씨름하는 사람이 맥족이 아닐까. 네. 또 맥족의 문화가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맥족 문화는 한웅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토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토템이 아니었다면은 우리 그 고기의 환웅 범풀이 이른바 당군신화를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형상화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하는 사람 한 쌍의 실험인데 결국 두 사람이 이제 누군가 하는 것은 학계에 분분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코가 크고 매부리 코인 걸 보니까 이거는 서역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맥족이다 아니다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냥 사람이죠. 그래서 신단수 및
끝에서 곰족과 범족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숭배하는 그런 후손들이 역사시대에 그런 실험을 했을 테니까, 후손들이라면은 그건 맥족일 수도 있고 예족일 수도 있고 뭐 한웅족일 수도 있고 이미 통합된 우리 민족의 이 조상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족이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근거는 저로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는 천실신앙이 산신신앙으로, 천재가 산신제로 바뀌어 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산신신앙과 천신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천신신앙은 환웅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조 왕의 그 계보에 따라서 천신을 섬기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은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다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계기로 어떤 방식으로 신앙하는가 하는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국중대회를 했다, 그리고 연일 음주가무하고 분치가무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천신신앙의 독특한 면을 찾을 수가 있고, 동맹이나 무천이나 또는 연고라든가 이름을 통해서 천신신앙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산신신앙은 제 생각에는 분명한 것은, 당군이 1908세를 살다가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이게 산신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까닭이 어디 있는가? 신라의 왕들만 해도 하늘 올라간 왕도 있고, 또 해모수만 하더라도 하늘로 다시 올라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당군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환웅이 하늘로 되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당군은 어쨌든 아사달이라고 하는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계기는 호신신앙하고 관계가 있다. 예족과 서로 이제 부족적인 결합을 함으로 해서 천신신앙과 호신신앙이 있고, 그것이 결합돼서 산신신앙을 새롭게 창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신신앙은 지금도 동신신앙으로 또는 산신신앙 그 자체로 또는 산재로 전승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군 왕금이 이 산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남았습니다. 솥대를 환웅신앙의 상징으로 보셨는데, 환웅천조상이나 신단수도 등을 통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성을 단군신앙에 대한 상징으로 보신 것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솥대는 쉽게 새 토템으로 이해가 되는데, 당군은 토템만 되지 않았어요. 당군족부터는. 따라서 당군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는 뭐냐? 우리 신단수를 나타내는 당나무가 있고, 환웅천왕을 나타내는 솥대가 있고, 그러면 당군을 나타내는 나머지 이 시각적인 조형물은 장성이 아닌가. 왜 장성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당군은 환웅과 달리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존재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그 부모는 물론 그 환웅과 웅녀인데, 그래서 환웅은 천부고 웅녀는 지모고, 그래서 천부 지모 사사 개념을 형상으로 아주 대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장성, 남녀 장성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당군족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남녀 장성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한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김선자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만 먼저 하고 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문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홍산문화 우화랑에 수출된 것이 대지 형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근거를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유흥시 이름 명칭이 곰 토템을 근거 기반으로 한다면 환웅시대 배달국에서 뿌리를 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인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까 다른 그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황제 유웅시라고 하는 거는 그 문헌자료에 나온 것인데, 그 유웅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나 또 그 이전 논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곳에 대한 왜 유웅시를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학자들이 곰토템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유웅시라고 하는 그 호칭하고 곰하고는 사실 별다른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유웅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그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볼 때 그 유웅이라고 하는 고대의 어떤 발음 이러한 것들이 추적을 해보면 군장, 수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것이지 그게 곰하고는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 단군 신화를 가지고 우리가 곰 토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토템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같은 친족, 혈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웅녀하고 환웅의 자손이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우리가 곰 토템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중국의 문헌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이 곰과 혈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람들이 곰과 혈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나 신앙이나 의뢰 같은 것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유웅시라고 하는 그 문헌의 기록을 그냥 단순하게 그 단어 때문에 곰토템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황제를 곰토템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황제와 치우가 탕록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탕록의 동쪽은 치우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인근 여서 지역에서 곰 토템 유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특히 홍산문화 시기에 곰 유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홍산문화를 환웅시대 웅주고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곰과 관련된 어떤 유물이나 도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출토된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홍산 문화를 곰 문화권이나 곰의 영역으로 규정 지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그게 근거가 굉장히 박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탕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현재 지명으로 베이징의 서북 쪽에 하북성에 탕록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중화 삼조당도 만들어 놨는데 아까 조그만 쪽지에 그 중화 삼조당에 황제하고 염제하고 치우까지 모셔놨는데 그럼 거기다 치우를 왜 넣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치우를 갖다 집어 넣은 것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황제와 염제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당시 저 남쪽에 있는 мя오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치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치우를 막 나쁘게 묘사하는 드라마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염제하고 황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치우는 막 나쁜 놈으로 묘사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중국 문헌자료에 그렇게 묘사돼 있으니까. 그런데 мя오족 사람들이 치우를 이렇게 모욕하는 거는 우리들의 시조를 모욕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мя오족 사람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기다가 치우를 갖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중원 중심주의는 변하지 않아요. 치우를 잠깐 그냥 갖다 넣어서 중화민족의 3대 시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잠깐 말한 것이지 언제나 중심은 황제입니다. 근데 그런 중화 3조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그 하북성의 탕록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신화 속의 탕록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명만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지 거기가 실제 신화 속의 탕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쪽 영역이 치유의 영역이다라고도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네, 그 다른 질문도 이미 답변하신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하신 이장웅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웅진 일대 곰신앙은 고조선계 곰신앙 집단의 이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만주 중에서 어느 지역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백제의 제천 문화와 공신방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곰신앙과의 관계는 어떻게 신앙될 수 있는가요? 133쪽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지역의 고조선 신화가 이렇게 고조선 마한 이쪽하고 백제 신화의 관련이 있나 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역을 특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하자면은 여기 제가 132쪽에 뜨는 것처럼 고구려에서는 고조선 마한계 준왕 쪽에 남아있던 것이 주몽의 전 왕족이었던 손오부 쪽, 송양 쪽하고 하는 견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디 지역을 특정하기보다는 고조선 지역에서 준왕의 남한 지역이 지금 이제 공주 부여 익산 일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의 지역은 어디를 특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넘어갔었어도 사람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송양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특정하기로는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준왕계통의 또는 곰신앙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것은 곰신앙 관련돼서 제가 133쪽에 곰상 관련된 거를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이것과 백제 곰신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찾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발견된 것이고, 특히 왼쪽에 있는 이 공주박물관 소재한 곰상은 이제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출토 맥락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성산리 고분군 근처에서 나온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여 구아리. 구아리는 현재 사비 왕궁성이 있는 지역, 바로 남쪽 지역에 있는 지명이 부여 구아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구아리 같은 왕궁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왕시 관련된. 특히 이 구아리 같은 경우 여기가 절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남쪽에 있는, 아마 왕실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인용한 91번에 있는 이 이병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목탑 안에 장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알 수는 없죠. 이거는 크기가 되게 작습니다. 왼쪽 거는 이 석상곰은 좀 큰데, 이 소조곰상은 한 손가락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크게 해서지만. 그래서 이게 하여튼 불교나 트락시나 이런 거를 장엄하기 위해서 이 장식 정도로 이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백제 어떤 곰신앙을 하는가를 알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발표 때는 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묘수. 그것이 어떤 동물을 형성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라는 설도 있고 해태라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이런 곰 관련된 것이 좀 반영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진묘수라는 자체는 중국에서 온 개념인데, 중국에도 이것과 똑같이 생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악어처럼 생긴 진묘수도 있고, 사람 모습처럼 생긴 진묘수도 있고, 아까 이제 발표하신 것들 들으니까 이 용에 관련된 상징도 악어나 이런 상징도 있고, 여러 뱀부터 여러 상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확실한 걸로 보면 진묘수의 곰인지 돼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관념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희 교수님에 대한 두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민족의 새 토템으로 훗날 매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매와 봉, 삼조가 상징하는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고와 서왕모가 비슷
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매봉 3조고의 어떤 관계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민족은 항상 이제 하늘은 이제 매로 상징을 해왔는데요. 이제 하늘을 새로 상징을 해왔는데, 이제 가장 그 원형적인 형태, 가장 오래된 형태를 살펴보면은 맹금류 매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런 동북 지역에 있던 맥족들이 산동성 일대에 들어가서 이제 동의가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 또 이제 화하족들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봉은 이게 상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여러 동물의 특징이 다 이렇게 특징을 모아서 이렇게 봉이 되는 건데, 또 그런 게 또 용이고, 그 용봉은 상상의 동물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원 지역에서는 종족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족들이 이제 그 통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모든 특징을 다 가진 하나의 어떤 도마뱀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여러 특징이 모여진 용, 또는 매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물의 특징을 모아서 만들어진 봉, 이런 형태로 약간은 이제 종족 통합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신수의 어떤 개념이 용봉, 특히 이제 동이족의 신수인 봉, 그러니까 이제 매에서 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이고 뭔가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형된 모습을 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조고는 아무래도 이제 뒷날 그 고구려 때 이제 가장 고구려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제 그것이 그런 맹금류에서 분명한 거는 봉도 맹금류를 기준으로 했는데, 맹금류에서 훨씬 더 이제 좀 더 작고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좀 순화된 이미지로 바뀌었고, 바뀐 차이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발이 또 이제 세 개고, 그래서 천지인 사상을 또 표현하는 어떤 그런 차이는 있고, 예, 시대에 따라서 우리 한민족의 국세, 국가의 어떤 국격이나 또 이제 또 영토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감성도 바뀌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늘로 상징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표현하는 이제 양식은 달라져 갔던 것으로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고와 서왕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한민족의 이제 또는 동북 지역에서 널리 나타나는 만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신 마고 삼신은 생명신입니다. 특정의 어떤 인격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근원적인 하늘, 생명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신이고, 선악도 없고 시비도 없고 복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생명신, 산육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서왕모는 보면은 생명 어떤 그런 신이라기보다는 불로장생의 신, 그리고 성격도 그런 마고가 되게 색깔이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하늘 자체라면, 서왕모는 성격도 아주 개팍하고, 또 보면은 여러 동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호랑이의 어떤 표범이나 호랑이의 느낌, 그러니까 화하족들의 신수가 호랑이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복숭아, 불로장생,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맥족 계통의 어떤 생명신, 그리고 무색무취한 생명신의 어떤 부분과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그리고 약간 권력지향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선도문화, 생명문화로서의 선도문화와 또 불로장생 문화로서의 중국 도교 문화와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동북아의 고음전성과 고대사 인식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유라시아 문화학회와 경기국학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튜브 경기국학원 채널을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청취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혹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실 때는 이메일을 활용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발표한 네 분 교수님들과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